같은 시간, 같은 호텔. 하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2호. 윤혜진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이정미. 자신을 상담해주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47세의 혜진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403호. 정기훈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세영. 정민의 아내이자 심리상담사였어요. 52세의 기훈이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내 사람 모두 같은 순간 서로의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금기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내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사람과 미래를 즐기고 있던 부부들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색함보다는 오히려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을 때 내 사람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자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서로에게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평범한 중년 부부였던 혜진과 기훈이 왜 서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차 감정 치료하는 충격적인 치료법 때문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상담사와 깊은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 교감을 나누면서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는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그 치료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내 사람이 이런 관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정민과 채연 부부는 왜 이런 위험한 치료법을 제안했을까요? 그리고 혜진과 기훈은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상담실에서 벌어진 은밀한 접촉부터 호텔에서의 뜨거운 밤까지 내 사람에 얽히고 설킨 욕망의 기록으로.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충격적입니다. 평범한 부부 상담이 어떻게 부부 교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가감없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아침 7시 반, 윤혜진은 또다시 차가운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죠. 남편 정기훈은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4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훈은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섰어요. 뽀뽀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 브리핑처럼 오늘 늦을 거라는 말만 던지고 갔죠. 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47세, 아직 여자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나이였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탄력이 있었고 허리선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혜진을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지난달에도 혜진이 새로운 검은색 레이스 란제리를 입고 기훈을 유혹해봤지만 기훈은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어요. 혜진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홀로 자신을 달래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젊었을 때의 뜨거웠던 기억들을 떠올렸죠. 기훈이 자신을 간절히 원하던 신혼 시절의 모습을 상상하며 몸을 달궜습니다. 그때는 달랐어요. 2000년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기훈은 혜진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밤만 되면 혜진을 간절히 원했고 혜진 역시 그런 기훈을 사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밤 사랑을 나눴었죠. 기훈은 혜진의 몸을 탐험하는 걸 좋아했고 혜진 역시 기훈의 거친 손길과 뜨거운 입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기훈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와서도 업무 전화를 받기 바빴습니다. 혜진은 육아와 살림에 지쳐갔고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잠자리도 의무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훈은 혜진과의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잠자리에 들거나 소파에서 잠을 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혜진이 은근히 유혹해도 기훈은 눈치를 못 채는 척했어요. 아니면 정말로 못 채는 것일 수도 있었죠. 혜진은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가는 얼굴, 처지기 시작한 가슴, 두꺼워진 허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여자로서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어요. 옆에서 잠든 기훈을 바라보며 혜진은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훈의 등에 손을 올려보기도 했지만 기훈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혜진은 화장실로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마침내 혜진은 친구 미경에게 털어놨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경은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성상담을 받아보라는 미경의 조언에 따라 혜진은 강남의 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원장이 운영하는 클리닉이었어요. 45세의 이정민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남성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혜진이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정민의 시선이 혜진의 몸매를 은밀하게 훑어내렸습니다.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의 눈빛에는 남자로서의 관심이 스며 있었어요. 혜진은 오랜만에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바라봐주는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시선을 받은 게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혜진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자로서 살아있는 기분이 사라졌다고, 자신이 아직 원하는 게 있는데 남편은 관심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말하는 동안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민은 혜진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의학적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상담이 끝나갈 무렵 정민은 부부가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 정민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기훈과 혜진은 함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기훈은 처음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사적인 문제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52세의 기훈에게는 이런 상담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원으로서 위엄을 지켜야 하는데 집안 문제로 상담을 받는다는 게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정민은 침착하게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과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혜진은 정민의 세심한 질문들에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남편을 원하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훈은 불편해하며 대답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변명했어요.
그런 거라고 표현하는 기훈의 말에 정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인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일 텐데 말이죠. 혜진은 정민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민의 시선이 자신의 가슴 라인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혜진은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 중간에 정민은 각자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따뜻한 가정을 꿈꿨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서 늘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훈은 자신의 아버지가 워커홀릭이었다며 자신도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고 털어놨어요. 상담이 끝나고 정민은 개별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박세연도 심리 상담사라며 혜진은 자신과 기훈은 세연과 상담받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박세연은 43세의 온화한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정민보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키는 작았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연은 기훈의 직장 스트레스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기훈의 고충을 알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아내 혜진조차 기훈의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혜진은 항상 기훈이 집에만 오면 피곤해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달랐어요. 기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세연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기훈은 이런 따뜻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세연과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혜진은 정민과의 개별 상담에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서 자위를 한다는 고백까지 털어놨어요.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멈췄지만 정민은 담담하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욕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정민은 혜진에게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그런 욕구를 가장 많이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세세하게 물었어요. 혜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로 밤에 그런 욕구를 느낀다고, 특히 기훈이 자신을 외면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정민의 이해하는 눈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여자로 봐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정민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샤워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민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은 아직 탄력이 있었고 배도 그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47세 치고는 몸매가 나쁘지 않았어요. 혜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몸에 만족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개별 상담이 몇 차례 진행된 후 정민은 혜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감정 회복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상호 자극을 통한 감정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교차 감정 치료라고도 부르는 방법이라며 설명했어요. 정민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부부가 서로 다른 상담사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기존의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민의 눈빛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정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은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라며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했어요. 다만 환자와 상담사 간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치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정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고 기운과의 관계도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정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세션부터 시작하자며 먼저 간단한 스킨십부터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민은 혜진의 반응을 살피며 안심시켰어요. 모든 것이 치료 목적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정민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간단한 스킨십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혜진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이게 정말 치료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일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든 시도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옆에서 잠든 기운을 바라보며 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4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이제는 남남 같은 느낌이었어요. 반면 정민은 자신을 여자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이미 그곳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정민을 생각하니 몸이 저절로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손길을 상상해 봤어요. 그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몸을 만진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혜진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한편 기운 역시 세연과의 상담에서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기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아내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공감을 세연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기 싫어질 정도였어요. 세연은 기운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감정 치료를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접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운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세연의 온화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수긍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기운도 혜진과 마찬가지로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내와는 다른 종류의 여성스러움이 세연에게는 있었습니다. 기훈은 자신이 세연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연이 제안한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정민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혜진을 맞이했어요. 상담실의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조명이 더 은은했고 소파 대신 편안한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아로마 향까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치료실이라기보다는 프라이빗한 공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민은 감정이입 스킨십이라는 명목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손을 잡아보라고 했어요.
혜진의 손이 정민의 손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4년 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아보는 것이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민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기운의 거친 손과는 달랐어요.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피부도 부드러웠습니다. 정민은 혜진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긴장을 풀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몸 어딘가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혜진의 손바닥을 천천히 마사지해 주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하면 신경이 이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그의 손길에 집중했어요. 정말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고 동시에 묘한 흥분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단계는 포옹이었어요. 정민은 의학적인 설명을 덧붙이며 혜진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혜진은 정민의 가슴에 기대면서 남자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정민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혜진 자신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런 친밀한 접촉을 해본 게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정민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남성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였습니다. 기우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거든요. 혜진은 정민의 품에서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이 혜진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치료라는 명목이었지만 혜진에게는 애무처럼 느껴졌어요. 몸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정민의 품에서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그 소리에 놀라서 입을 막았지만 정민은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민은 혜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이죠. 하지만 혜진이 느끼는 감정은 결코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정민의 손길이 목 뒤로 내려갈 때마다 혜진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혜진은 정민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욕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민은 혜진을 더욱 꽉 안아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혜진은 정민의 목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정민의 남성적인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혜진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아래쪽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어요. 정민 역시 혜진의 반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혜진의 몸에서 여성적인 향기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정민은 혜진의 등을 더욱 깊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불에 지어 끈 부분까지 손이 내려갔어요. 혜진은 그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치료라는 명목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욕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어요. 입술도 평소보다 붉어 보였습니다. 마치 사랑을 나눈 후의 모습 같았어요. 혜진은 자신의 변화에 놀랐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남편이 아닌 정민을 떠올리며 자위를 했습니다. 정민의 따뜻한 손길, 단단한 가슴, 그리고 남성적인 향기를 생각하며 자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만졌어요. 손가락이 그곳을 파고들 때마다
정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기훈이 깰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은 억제할 수 없었어요. 24년 만에 이렇게 강렬한 오르가즘을 느꼈습니다. 정민이라는 남자가 자신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를 깨운 것 같았어요. 혜진은 그날 밤 정민과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정민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상담 날이 되면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갔어요. 검은색 터틀넥에 몸에 딱 맞는 스커트, 그리고 새로 산 레이스 속옷까지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정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향수도 뿌렸어요. 정민 역시 혜진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혜진이 자신을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로서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남자로서는 혜진에게 끌리고 있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혜진의 시선이 자신의 입술과 손에 머물 때마다 정민도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혜진은 상담 중에도 정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야기를 할 때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가슴 라인이 드러나게 했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허벅지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정민은 그런 혜진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어느 날 혜진은 일부러 상담 시간을 늦게 잡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모두 가고 난 후 클리닉에는 정민과 혜진만 남았어요.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욱 은밀했습니다. 간호사들도 퇴근한 후였고 세연도 개인 상담 때문에 나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둘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치료 세션 중에 혜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정민이 자신을 안아줄 때 혜진은 정민의 목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라며 혜진을 밀어내려 했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 치료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정민이라고,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어요. 정민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목말랐는지 털어놨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담사로서의 윤리와 남자로서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혜진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여성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정민도 결국 남자였습니다. 정민은 혜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어요.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격렬해졌어요. 혜진은 24년 만에 남편이 아닌 남자와 키스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의 혀가 혜진의 입 안으로 들어왔고 혜진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키스의 달콤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키스가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손길도 대담해졌습니다. 정민의 손이 혜진의 등을 타고 내려갔고 혜진은 정민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상담실의 소파 위에서 둘은 서로의 옷을 벗겨나갔습니다. 혜진의 검은색 레이스 브라가 드러났을 때 정민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혜진의 몸은 정민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정민이 혜진의 가슴을 애무하자 혜진은 참을 수 없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기훈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만져준 적이 없었거든요. 정민의 손길은 세심하고 부드러웠어요. 여자의 몸을 잘 아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정민 역시 혜진의 부드러운 피부와 여성스러운 몸매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47세의 혜진은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가슴은 탄력이 있었고 허리는 잘록했어요.
정민은 혜진의 몸을 구석구석 탐험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정민의 애무에 몸을 맡겼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정민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여자라는 걸,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민의 움직임에 맞춰 혜진도 몸을 흔들었습니다. 24년 만에 느끼는 진짜 쾌감이었어요. 혜진은 정민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고 의식이 아득해졌어요. 이런 강렬한 오르가즘을 느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민 역시 혜진의 품에서 모든 걸 쏟아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민과의 관계 이후 혜진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예뻐 보였어요.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고 걸음걸이도 더욱 여성스러워졌습니다. 24년 만에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혜진이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들이 혜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혜진은 옷 입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즐겨 입었어요.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습니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염색도 했어요. 미용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훈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혜진은 기훈이 자신을 건드리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기훈이 잠자리를 요구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정민의 손길을 알고 난 후로는 기훈의 터치가 거칠고 조잡하게 느껴졌거든요. 기훈의 채취조차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혜진은 정민과의 만남을 더욱 자주 가졌습니다.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정민도 혜진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 세연과의 관계는 예전부터 식어 있었거든요. 세연은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 쓰고 정민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혜진의 열정적인 반응은 정민에게도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학회 참석이라는 핑계로 혜진과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그런 만남이 스릴 있고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호텔 방에서 정민과 보낸 시간들은 혜진에게 꿈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한편 기훈 역시 세연과의 상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기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어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집에서의 소외감, 중년 남성으로서의 고민들을 세연은 모두 공감해 주었습니다. 기훈은 세연과 이야기할 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 상담 후 세연이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기훈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가봐야 차가운 아내만 있을 뿐이었거든요. 혜진은 요즘 기훈을 피하기 바빴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반면 세연은 기훈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술집에서 세연은 기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어요. 기훈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연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혜진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세연은 기훈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술이 조금 들어간 후 세연은 기훈에게 자신도 외롭다고 털어놨어요. 남편 정민은 일에만 빠져 있고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자신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기훈은 세연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하는 온기를 서로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훈과 세연은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호텔에서 둘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세연의 몸은 혜진보다 날씬했지만 기훈을 바라보는 눈빛은 훨씬 더 간절했습니다. 기훈 역시 오랜만에 자신을 원해주는 여자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세연은 기훈을 영웅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이제 두 부부는 각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혜진과 정민, 기훈과 세연. 네 사람 모두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자가 원하던 감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부부는 완전히 교차된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혜진과 정민, 기훈과 세연. 네 사람 모두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금기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클리닉은 더 이상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욕망이 교차하는 은밀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받지 못했던 만족을 이곳에서 찾고 있었거든요. 혜진은 주 3회씩 정민을 만났습니다. 상담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내용도 더욱 적나라해졌어요. 정민은 혜진의 몸을 구석구석 탐험했고 혜진은 그런 정민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47세의 혜진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정민은 혜진의 몸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의 만남은 이제 완전한 육체적 관계로 발전했어요. 정민은 혜진을 상담용 침대에 눕히고 온몸을 애무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정민의 손길에 몸을 떨며 반응했어요. 기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애무였습니다. 혜진은 매번 새로운 쾌감을 경험했어요. 상담실에서만 만나던 두 사람은 이제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출장이라는 핑계로 혜진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혜진은 그날 밤 정민의 품에서 여러 번 절정을 맛봤습니다. 정민은 혜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족시켜 주었고 혜진은 그런 정민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호텔에서의 밤은 혜진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민은 혜진을 공주처럼 대해주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샴페인을 마시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호텔방에서 밤새도록 사랑을 나눴어요. 혜진은 이런 로맨스를 꿈꿔왔었거든요. 기훈 역시 세연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세연과 시간을 보냈어요. 세연은 기훈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 정민보다 기훈이 훨씬 더 자신을 여자로 대해주었거든요. 기훈은 세연을 소중하게 여겨주었고 세연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세연과 기훈은 주로 조용한 카페나 작은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세연은 기훈과 함께 있을 때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기훈은 세연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세연이 하는 모든 말을 소중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민은 세연을 그저 아이들 엄마로만 봤거든요. 어느 날 밤 네 사람은 우연히 같은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이상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각자 자신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했어요. 네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 앉아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각자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서로에게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혜진은 정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에게는 진짜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24년 만에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기훈도 세연에게서 받은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털어놨습니다. 세연 역시 기훈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민은 혜진이 자신에게 다시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된 상태였어요. 비밀스러웠던 관계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혜진은 집에서도 정민에게 문자를 보냈고 기훈은 세연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서로의 배우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정민과 세연 부부는 집에서 이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자 원하는 걸 찾았다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결혼 생활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거든요. 정민은 세연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세연도 마찬가지라며 웃었어요. 혜진과 기훈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각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더 몰입하고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게 더 편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할 것도 없었고 실망할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혜진의 친구 미경은 혜진이 요즘 너무 달라졌다고 걱정했습니다. 혜진이 자주 외출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기훈의 회사 동료들도 기훈이 자주 일찍 퇴근하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클리닉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환자들이 정민과 세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정 환자들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는 좁은 세계였고 이런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정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세연 역시 심리 상담사로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과 기훈과의 관계를 끊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혜진과 기훈도 각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어요. 혜진은 정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기훈 역시 세연과의 미래를 꿈꿔봤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네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해져 갔습니다. 치유를 위해 시작된 상담이 오히려 모든 걸 파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각자가 찾은 달콤한 욕망의 맛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게 드러난 건 석 달 후였습니다. 혜진의 휴대폰에 정민이 보낸 노골적인 문자가 기훈에게 들켰어요. 혜진이 샤워하는 사이 문자 알림이 울렸고 기훈이 무심코 확인한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정민이 혜진에게 보낸 적나라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기훈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서로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기훈은 혜진이 샤워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혜진은 기훈에게 자신도 기훈과 세연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기훈은 깜짝 놀랐지만 곧 인정했습니다.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혜진과 기훈은 24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터뜨렸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 실망, 그리고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기훈이 자신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여자로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소리쳤어요. 기훈은 혜진이 자신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둘 다 깨달았어요. 이미 그들의 사랑은 끝났다는 걸 말이죠. 서로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무관심해진 것뿐이었어요. 24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감정을 소진시켜버린 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습관과 의무감뿐이었어요. 정민과 세연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리닉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다른 환자들이 정민과 세연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의료진에게 신고한 거였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정민은 의사 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부부상담 의사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정민과 세연의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사회적 생명은 끝장날 위기에 처했어요. 클리닉 앞에는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환자들은 모두 발길을 끊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선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혜진은 정민에게 함께하자고 간절히 말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조용히 살자고 제안했어요. 혜진에게는 정민과의 사랑이 모든 것보다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망설였어요. 자신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의사라는 직업, 그동안 쌓아온 명성, 경제적 안정 등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혜진과의 사랑도 소중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기훈은 세연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세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세연 역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세연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의 미래, 교육비, 생활비 등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정민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면허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혜진과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정민이 결국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거든요. 혜진은 정민에게 매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함께 가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정민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거든요. 정민은 혜진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다고 말했어요. 세연도 기훈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기훈은 허탈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회사에서의 입지를 생각해야 했거든요. 이미 소문이 퍼져서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훈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죠. 더 이상 혜진과 같은 공간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혜진도 기훈이 떠나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정민과 세연은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클리닉은 문을 닫아야 했어요. 환자들이 떠났고 평판도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정민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의사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 혜진은 혼자 클리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상담실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치유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 자신만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민은 떠났고 기훈도 떠났어요.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47세의 혜진은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자로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치유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괴해버린 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감정들, 그 속에서 우리가 찾는 진짜 사랑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어요.